자, 그리고 이제 국제 뉴스. 요건 뭐 통과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미국이 지금 동맹국들 중국 제재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미국이 올해 그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대로 떨어졌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쟁 얘기했죠? 웬만하면 전쟁은 남이 땅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희망하는 제1 우선지는 남중국해. 그게 안 된다면은 중동, 이란 근처, 뭐 아니면은 뭐 인도, 저기 중국 국경지대, 티베트, 뭐 이런데 한반도에서 되도록이면 안 일어났으면 하지만 지금 점점 분위기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좌파들, 미국의 좌파들이 이런 거 갖고 이제 장난치죠. 백인들이 한국인 때린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반미 정세 일으키려는 공작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얘들 좀 프로파간다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중국은 외면을 하는 전략으로 갔습니다. 왜? 싸워봐야 지니까. 근데 내가 핵심으로 보는 건 뭐냐? 시진핑이 트럼프랑 싸우면서 야 이거 일일이 대응하지 말자. 우리는 모른 척 외면하고 시간 끌기로 가자라고 하면서 간 데가 바로 지린성 옥수수밭 곡창지대입니다. 자, 보셨습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데 있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싸움을 하는 것은 식량 때문이다요. 모든 걸 다 잃어도 수출을 못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생겨도 얘네들은 식량만 있으면 버틴다예요. 근데 길림성은 제가 얘기했죠? 거기서 옥수수하고 콩을 키운다고. 네? 중국이 거는 희망은 동북 삼성입니다. 자, 이게 암시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미국이 이번에 중국을 조질 때 동북 삼성이 과연 중국 땅으로 남을 수 있을까? 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났을 때 중국은 동북 삼성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식량 보급 창고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이번에 한 번 박살날 때 동북 삼성은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는 겁니다. 그쵸? 시진핑이 길림성을 왜 갖겠어요? 다 그런 거라고. 길림성이 어디야? 북경이 여기 있으면은 그 다음 요녕성이에요. 랴오닝성, 요녕성, 그 다음에 길림성입니다. 예? 우리 만주 위쪽에 조선족 자치주 있는 데가 거기 아니에요. 예? 그만큼 만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좌파 우리 지금 내 방송에 들어와 있는 2,500명 보시네. 이 중에 좌파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라고. 문재인 따라다니면서 친중행위 하다가 우리가 이번에 고토수박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에 미국하고 힘을 합쳐갖고 고토수박 기회를 찾으라고 여러 번 얘기하죠. 지분 꼽으라고. 예. 이번에 길림성 즉 동북 삼성은 절대 중국 땅이 되지 않습니다. 동북 삼성이 분리가 돼야만 중국은 식량난, 식량을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요. 동북 삼성에 생산되는 밀, 옥수수, 콩은 중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가 먹게 되는 사료, 그 다음에 온갖 밀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동북 삼성만 태풍의 피해를 받지 않는 유일한 안전한 지역이에요. 양자강 지금도 보면 아시죠? 맨날 범람하고 난리가 났잖아. 태풍 지나다니고. 그래갖고 맨날 거기는 그 피해를 입는 지역이라고. 농작물 그 수확을 할 때 동북 삼성은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그렇죠? 잘 보십시오. 또 요거 재밌는 연설했어. 마이클 폼페이오 중국 공산당과 자유세계 미래 어쩌저쩌고 해서 요게 프리덤 파이터인가? 요 밑에 보이죠? 여기 가면 저기 가서 한글 자막이 있으니까 보세요. 저게 약 3분 8초에 나오는 자막입니다. 내년은 키신저 박사가 대중국 비밀 임무를 수행한 이후 반세기가 되고 어쩌저쩌고 얘기한다. 그렇죠? 내가 헨리 키신저 얘기할 때 우리나라 우파 병신들 맨날 적 같죠? 김 박사 일루미나티 하세요. 김 박사 키신저 빤다. 폼페이오도 빨고 있네? 트럼프도 빨고 있네? 그러면은 어디 한번 폼페이오랑 트럼프 한번 욕해보지 그래? 우리 멍청한 우파들. 응? 내가 얘기했죠? 키신저는 중국에 친중하는 게 아니다. 키신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중국 이용했다. 이용까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제 제거한다. 내가 계속 얘기해 왔잖아. 어때요?
맞죠, 내 말이? 당신네들 진짜 미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맞는 거야? 어? 미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맞는 거냐고. 난 진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 왜 미국 애들이 접촉 안 하는지 이해가 가요. 만날 놈이 없어. 보면은 무식하기 짝이 없거든. 폼페이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헨리 키신저는 작전하는 거다. 어때? 이것도 내가 맞죠? 그것도 우파에서 소위 음모론의 전문가라는 병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 음모론의 전문가. 맨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인터넷 정보 가지고 이게 짜집기 해가지고 음모론의 전문가라고 육값 떠는 애들이. 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안 되는 거야. 왜 선거에서 지겠어? 뭐 전자개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개표에 문제가 되지 않아. 응? 놀랍죠? 제가 말한 대로 탁탁 되잖아. 제가 말한 대로 탁탁 되잖아요. 그쵸? 거의 뭐 그냥 미국의 정책을 그냥 환히 쳐다보고 있죠. 저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간첩. 요거는 그 연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직접 보세요. 그 내용 중에 저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이번에 트럼프가 떨어지면 뭐 세상이 바뀐 줄 아세요? 천만에 만만해. 트럼프가 떨어지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중국 죽이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될 것이다. 바이든 중국에 돈 먹었죠? 저기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도 있고 바이든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잖아요. 중국 더 죽입니다. 왠지 아세요? 바이든은 약점이 너무 많은 인물이야. 비리에 온갖 사건이 다 있어서 약점이 많다고. 그래서 이런 약점 투성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요. 이게 코가 껴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어둠의 세력들, 검은 그림자 정부는 중국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중국 죽이기는 그냥 진행이 될 뿐이에요. 오히려 바이든이 되면 더 중국 죽이기가 빨라질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말 안 들으면은 그 약점 갖고 멱살 잡고 흔들면서 갈 테니까. 그럼 감옥 가기 싫어서라도 바이든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예. 이걸 알아야 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비선 세력이라 해야 되나? 그 커튼 뒤의 세력들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만 갖고 음모론을 보니 당연히 감이 안 올 수밖에 없지. 자, 그리고 이제 일본 석학이 신에치슬라인이라고 해서 한국은 제외되고 대만 포함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거는 뭐 여러 내용도 있지만은 요 뒷부분에 요겁니다. 일본의 대한마더 전략이 바뀌고 있나 해갖고 일본의 반한 감정이 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본은 한때 가까웠던 한국과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 향후 미국이 북한과 수교할 경우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어때요? 이미 일본의 국제 전략 전문가들도 미국하고 북한이 손을 잡을 거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어. 그쵸? 이것도 제가 얘기한 거냐. 지금도 우리나라 우파들은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쵸? 저만 얘기하잖아요. 저만. 이런 일 발생한다. 진짜 일어나잖아요. 그쵸? 뭐 이제는 뭐 이런 거 예언 적기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너무 많이 맞아서 뭐 하루에도 맞는 게 막 무수히 쏟아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게 지쳐. 또 맞았네. 이제 이 정도야. 이걸 갖고 이제 실적이라고 말하기도 싫어 그냥. 예. 어때요? 쫙 맞죠? 제가 얘기한 대로. 일본은 이미 골치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왜 아베 정권이 중국을 돕는지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북한이랑 손을 잡는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세요? 북한 1순위, 한국 2순위, 일본 3순위로 밀린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일본이 막 미국 붙잡고 헬레레헬레해서 1등처럼 보여도 이거 서열 금방 바뀐다고. 지금 일본은 지금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라니까. 그렇죠? 예. 역시 일본은 벌써 이것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일본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일본이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랑 손을 잡아? 죽고 싶어 환장했나? 그건 안 돼. 진짜 일본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일본을 바라보면서 해결책이 없어요, 이거는. 일본 입장에서. 그냥 미국한테 굳이 할 수 있는 거는 버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버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 푸치니 58에 나오는 나비 부인의 마음이죠. 뭐 본부인 자리는 미국 여자한테 뺏겼으니까 세컨드라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정도의 마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마음이라는 게.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우파는 친미가 되기가 어렵다. 2차 세계대전의 문제도 있고 지금의 국제관계 정세 속에서도 일본의 우파들은 아무리 미국에 협조를 해도 결국 버려질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잖아. 일본은 불쌍한 나라라고.